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용의 물리세계 통합과 편.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연료전지는요. 자,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교과서를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읽고 정리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연료전지만 유달리 조금 어려워서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 연료전지만 오늘은 학습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좀 간단한 이론,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이론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자, 전류라는 녀석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네. 자, 그리고 전자는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전자는 특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가 되고요. 만약에 전자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자가 도착하는 쪽이 바로 플러스 극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로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있는 전지, 오늘은 연료전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수소, 암소, 아니 수소가 있고요. 자, 수소와 죽은 소, 아니 산소가, 자,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만들죠? 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물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이산화탄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뭔가 좀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고요. 자, 우리가 이걸 원소교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이렇게 대문자 H로 쓰고요. 산소는 이렇게 O라고 씁니다. 자, 물은 이렇게 H2O라고 쓰죠. 자, 그리고 공기 중에서 수소와 산소는 두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어떻습니까?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2를 쓰게 되면은, 2를 쓰게 되면 이제 숫자가 맞게 되겠죠. 여기다가 2가 붙여지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맞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이제 큰 틀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극에, 자, 여러분, 수소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수소를 넣어줬습니다. 자, 수소를 넣어줬는데, 이 수소가 이제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자, 여러분, 수소는 이렇게 플러스의 형태로 이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은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전자를 잃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꼬마전구 같은 거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잃었는데 이 잃은 마이너스 전자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산소가 이 전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산소가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의 이온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수소는 이쪽으로 가서 산소와 만나 가지고 뭐가 된다? 바로 배출이 됩니다. 뭐의 형태로요? H2O. 뭐의 형태죠? 바로 물의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게 되죠?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전구는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산소 쪽이 바로 플러스 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소 쪽이 바로 마이너스 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연료의 역할을 해주는 건 바로 수소입니다. 결국 넣어줘야 되는 건 여러분 수소가 바로 연료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필요한 거는 기름과 산소입니다. 기름이 산소를 만나서 휘발유가 산소를 만나서 연소하면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산소를 넣어줍니까? 그건 아니죠. 뭐만 넣어주죠? 바로 휘발유만 넣어주잖아요. 기름만 넣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휘발유라는 연료를 넣어주는 거고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짜 연료로서 넣어주는 거는 뭐다? 바로 네, 수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쪽이 바로 연료 전극이 되고요. 수소가 연료 전극이 되고요.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이제 공기전극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연료전지의 장점과 장점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입니다. 장점. 자, 장점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배출되는 게 뭡니까? 물밖에 없습니다. 물을 배출합니다. 자, 물을 배출한다는 것은 기존에 무엇을 배출했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다, 클린하다,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녹색으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적이다. 네,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얘네들은 소음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시끄럽지도 않겠네요. 그래서 소음도 거의 없고요. 자,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 소규모부터 바로 대규모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 쓸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도 약간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문제점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점이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놓고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결국에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연료가 문제죠, 연료가. 자, 여기서 연료는 뭡니까? 바로 수소입니다. 바로 수소의 문제입니다. 수소의 문제입니다. 연료의 문제입니다.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에 대량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을 해낼지, 혹은 얘네를 어떻게 저장할지,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운송할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잘 이제 극복을 해야 하는 이제 과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과제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광명의 물리세계 통합과학 편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이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연료전극, 그 다음에 공기전극,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산소 쪽이 플러스 극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